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차량들은 외부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이슈 간 통신도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오토사 세고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오늘 내용은 총 6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세고시, 그 다음에 먼저 Y세고시에서 기존의 통신 방식과 세고시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오토사 내에서의 세고시 개념과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을 알아보고 모듈 간의 시퀀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빌징 기반에서 구현한 데모를 살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채팅창으로 답변을 다 못 드린 내용은 발표 마무리 후에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차량에서 주로 사용된 캔 통신의 경우 OBD 단자를 물리지 않고는 제어기에 직접 접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OTA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어기가 증가하면서 ECU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CAN 프로토콜을 보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과거 메시지가 다시 들어왔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정상 이슈로 가장을 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고시는 이런 신뢰 기반 통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PDU 기반의 보안 인증을 추가하는 기술입니다. 이투잇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 안전 관점에서 통신 오류를 검출하고 세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자가 만든 메시지인지 메시지가 변조되었는지 과거 메시지가 재종송된 것인지를 시크릿 키를 이용한 맥 알고리즘과 플래시니스 밸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투이는 세이프티, 세고시는 시큐리티에 가깝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요구사항에 따라 두 기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격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자가 정상 이슈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수신 이슈가 송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임의 메시지를 정상 메시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플레이는 정상 메시지를 캡처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보내는 방식입니다. 메시지 값 자체는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신성 검증이 없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 인젝션은 네트워크에 임의의 메시지를 공격자가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기능 오작동, 안전 위협, 차량 도난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보안으로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센티케이션, 이 메시지가 정상 이슈에서 전달되었는지, 인테그리티,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플래시니스 리플레이 어택 해서 지금 전달받은 값이 최신 값인지입니다. 세고시는 이 문제를 어센티케이터와 플래시니스 밸류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니스는 여기 나와 있는 플래시니스는 메시지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개념이고 플래시니스 밸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결과로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센티케이터는 데이터 아이디와 페이로드, 그 다음에 플래시니스 밸류 값을 입력으로 하고 시크릿 키를 사용해 CMAC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값을 이야기합니다. 보안 요구사항이었던 어센티케이션과 인테그리티는 이 어센티케이터 검증을 통해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사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텍티드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는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OS 메모리 프로텍션이나 NPU 설정 등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런타임 엔바이러먼트는 오토사의 기능들을 분리해서 한 영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예를 들어서 OS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러스티드, 넌 트러스티드로 구분을 하거나 파티셔닝 RT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신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세고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합니다. 오토사 레이어드 아키텍처 기준으로 세고시는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아니라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송신 요청을 하면 PDR을 통해서 세고시로 들어가게 되고 세고시가 전달을 받아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에 PDR을 통해서 하위 계층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다른 이슈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경우에도 하위 계층에서 PDR을 통해서 세고시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 검증에 성공한 경우만 상위 레이어로 전달이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통신 보안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이직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에서는 세고시 모듈도 추가해 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크립토 쪽에 컨피그레이션 추가해 주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거시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 이시에서 온 건지 데이터가 중간에 변조되거나 과거의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사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리소스로 기존의 오토사 통신 구조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PDU 단위의 인증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이러한 특성 때문에 ISO 21433과 함께 UNR155라고 부르는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관점에서도 세고시가 중요한 기술로 사용됩니다. 이제 세고시 데이터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PDU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DU라는 것은 이제 오토사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PDU는 오토사 컴스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가 실제 보내고자 하는 페이로드에 각 오토사 레이어별로 필요한 헤더 등이 붙은 형태가 PDU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IPDU라고 하는 거는 그 아키텍처 상에서 서비스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PDU가 IPDU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때 추가된 각 모듈별 헤더 정보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른 이슈로 송출이 될 때는 포함되지 않고 필요한 페이로드만 전달이 되니까 그 점은 참조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세고시 적용 전에 오토사 스택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IPDU를 어센식 IPDU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안 검증을 위해서 플래시니스 밸류와 그 다음에 암호화 처리된 어센티케이터가 붙어서 시큐어드 IPDU 형태가 됩니다. 세고시를 기준으로 검증 데이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에 따라서 IPDU가 한 단계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고시에서는 이 메시지 구조로 인증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ured IPDU 구성 요소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Secured IPDU 헤더는 주로 페이로드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일정한 페이로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 수신을 하면 2바이트, 다른 때는 8바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신이 되는 경우에는 수신 측에서 어디까지가 데이터이고 어디서부터가 검증 데이터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신 측이 Secured IPDU 헤더를 보고 원본 페이로드가 몇 바이트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은 플래시니스 밸류나 어센티케이터 위치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센틱 IPDU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페이로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플래시니스 밸류는 메시지가 최신인지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플래시니스 밸류 기능은 메시지별로 개별 카운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타임스탬프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카운터를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리플레이 어택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정상 이슈가 카운터 100으로 두어 언락 메시지를 보냈고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캡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정상 통신이 오가면서 카운터 값은 101, 102, 103, 104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이전에 캡처한 카운터 100 메시지를 어느 순간 다시 보내게 되면
수신 이슈 입장에서는 이미 더 최신 카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메시지로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플래스니스 검증에 실패하고 메시지는 드랍되게 됩니다. 즉, 플래스니스는 최신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이고 리플레이 프로텍션은 그 결과로 얻는 보안 효과입니다. 플래스니스 밸류 매니저 FVM은 PDU별 플래스니스 밸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 모듈입니다. 송신 측에서는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플래스니스 값을 제공하고 송신 이후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수신 측에서는 들어온 플래스니스 값이 현재 기대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성공하면 저장된 상태를 갱신합니다. 플래스니스 밸류 설정에서 유의할 점은 카운터 방식은 단순하고 많이 사용되지만 리셋이나 전원 재인가 후에 카운터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운터 재사용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MVM을 통해서 카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방식은 카운터 동기화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송수신 이슈 간 시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타임싱크 같은 모듈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센티케이터는 셋오시에서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데이터 ID, 어센틱 IPDU, 프레스니스 밸류 값을 가지고 시크릿 키를 이용해 맥 알고리즘으로 생성됩니다. 최대 64비트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송신 측에서는 어센티케이터를 생성하고 수신 측에서는 전달받은 어센티케이터를 검증합니다. 송수신 측 값이 다르면 키 값이 다르거나 페이로드가 변조됐거나 플래스니스 브리치, 데이터 브리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메시지는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엔드투엔드 플로우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컴 PDR을 통해서 메시지를 송출합니다. 그러면 세고시가 리퀘스트를 전달받게 되고 이때 전달받는 IPDU가 어센틱 IPDU가 됩니다. 어센틱 IPDU에 플래스니스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터를 생성해서 붙이면 시큐어드 IPDU가 됩니다. 그럼 이 시큐어드 IPDU가 PDUR, CANIF, CANDriver를 통해서 캠퍼스로 송출됩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하위 계층을 거쳐서 PDUR을 통해 세고시로 Secured IPDU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Secured IPDU에서 플래스니스를 검증을 하고 통과될 경우 어센티케이터를 검증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패스가 되면 상위 레이어로 전달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하위 레이어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메시지가 드랍됩니다. 다음은 송수신 시퀀스에서 모듈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그 코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데모에서 실제 코드 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UR에서 송신 요청을 받으면 셋곳이 인터페이스 트랜스밋이라는 함수가 먼저 호출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센틱 IPDU에 있는 정보들을 긁어가게 되고요. 셋곳이 TX 메인 펑션이 수행이 되면서 검증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스니스 밸류 값을 붙이고 어센티케이터를 생성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secured IPDU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이 완료가 되면 PDUR 셋곳이 트랜스밋 함수를 통해서 캠퍼스로 송출이 되고 마지막 정소 완료 여부는 TX confirmation 함수들을 통해서 상위 모듈로 보고됩니다. 수신 시퀀스는 손신과 반대 흐름입니다. 하위 통신 계층에서 PDU가 수신되면 셋곳이 RX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셋곳이가 들어온 데이터를 내부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곳이 RX 메인 펑션이 수행되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두 개가 모두 확인될 경우에는 인디케이션 함수를 통해서 상위 레이어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자, RX 메인 펑션을 보게 되면 안에서 이제 플래스니스 값을 get하고 컴페어를 하게 되고요. 그게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어센티케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맥 만든 다음에 베리파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모를 보기에 앞서서 설정상 주요한 내용을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쇠고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DB 파일에서 보시면 여기 위에가 유저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페이로드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시그널들이 프레스니스 밸류,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터가 됩니다. DB 임포트 할 때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없으면 모비진에서 쇠고시 메시지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쇠고시 메시지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이 두 개의 시그널이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가 송출되는 걸 보면 D에서 총 8바이트가 어센티케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6바이트가 플래시니스 밸류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플래시니스랑 어센티케이터 둘 다 합치면 총 14바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클래식캔처럼 페이로드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길이 설정이나 트렁케이션, 캔FD 사용 여부 등 PDU 설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쇠고시 컨피규레이션 창입니다. 보시면 여기 설정되어 있는 플래시니스 밸류 아이디 값과 데이터 아이디를 가지고 FVM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아이디는 쇠고시에서 아주 중요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데이터 아이디는 페이로드에 포함되지 않고 모든 메시지 각각에 대해서 고유 값을 가지기 때문에 플래시니스 밸류나 어센티케이터를 생성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쇠고시 컨피규레이션 창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래시니스 밸류 아이디도 데이터 아이디와 동일한 값을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아이디는 아이디 값 그대로 적용되진 않고 스탠다드 캔과 익스텐디드 캔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스탠다드 캔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익스텐디드 캔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번째 바이트를 데이터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가끔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7번째 바이트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으로 다시 바꾸면 7번째 바이트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16AA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되는 데이터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캔 채널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RX하고 TX 아이디도 간혹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RX랑 TX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모비진에서 임포트를 하고 나면 아이디 값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간혹 중복 이슈가 제너레이션 할 때 에러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아이디가 설정되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